서울에 뭐 오늘 행사도 많고 또 언론사에 뭐 촬영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짜주는 대로 그냥 다닙니다.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마 그 우리 선거운동본부에서 잡아주는 대로 제가 주로 움직입니다. 뭐 제가 자유가 없는 선거 노예입니다. 다르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청년들 만나셨는데 청년층 잡기 위한 표심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아까 이제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왜 절망하느냐?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는 분들은 다 또 나름대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예, 뒤에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그 마이크는 없고 마이크가 하나도 안 돼요. 저희 마이크를 쓸 수 없어서 그러니까 좀 마이크는 없고 그냥 이제 제가 좀 크게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는 거 자기가 그 뭐 중소기업 같은 데는 외국인도 오는데 왜 안 오냐 이런데 중소기업의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청년들에게 눈높이 맞게 생활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거, 작업 환경 같은 개선하는 건데 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현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 임금을 높여주는 것, 또 뭐 예를 들어 소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년 눈높이에 안 맞는 게 많은데 이걸 고치는 작업도 하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자신이 요즘 같으면 AI, 그럼 나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AI를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거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AI도 제가 많은 AI 전문가를 길러내겠다는데 꼭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예술했다, 체육만 했다 이런 분들도 요즘에 많은 삼성에서 하는 사피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KDT라든지 디지털 트레이닝 코스가 있습니다. KDT 이런 코스 1년에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맞춤형으로 저희가 찾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일자리에 맞도록 특히 AI 부분이 많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반도체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데 반도체 이런 부분도 지금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여 명 이상 하는데 이런 분들을 계속 늘려나가서 이제 해외에 또 마케팅,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마케팅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문화나 또 상품이나 이런 것들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뭐 꼭 봉급이 많다라는 걸 떠나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훈련,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해드려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기를 낳았다. 이럴 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용노동부 있을 때 일단은 휴직 기간을 그러니까 엄마가 1년 6개월 육아휴직, 아빠가 1년 6개월, 3년 아닙니까? 이렇게 대폭 늘렸습니다. 거의 50% 이상 늘렸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늘려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것도 휴직 기간을 쓰는 방법 이런 거 전부 엄마 맞춤형으로, 아빠 맞춤형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직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걸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제도가 청년의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공무원이 자기 생각나는데 책상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 개별 맞춤형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장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직장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래서 청년이 절망하는 나라는 그 희망이 없죠. 청년들이 절대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말씀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받고 먼저 좀 더 밖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MBC 가끔씩 박수인 기자인데요. 네. 국민연금 청년 참여 말고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는데 청년들의 대표가 지금 보면 20대가 우리나라 인구의 12%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30대도 한 그 정도 되고 이런데 최소한도 앞으로 모든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청년 인구 이상의 대표자를 참여시켜야 그분들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그럼 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나이 든 분들은 그 굉장히 조직이 많아요.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이분들은 50대 이런 분들은 40대 50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그냥 과다 대표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내가 뽑으려고 해도 누구를 뽑느냐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 단체도 부족하고 청년 대표를 뽑는 방법도 어려운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해결 문제고 나머지는 그분들을 반드시 모셔가지고 확인하는데 그 제대로 뽑았냐, 그 대표가 맞느냐, 그 사람이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청년들 보고 크든 작든 계속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모임을 하고 토론을 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외톨이, 쉬었음, 그냥 방콕 이런 분들보다는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 고민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다음 일정이 아, 조금- 외교 사절 그래요. 일정입니다. 제가 후보님 지지율 정치 현안 관련해서 관련해서 전화할게요. 뭐 말씀- 이준석 후보 오늘 만나셨는데요. 서울시청에서 이준석 후보 만나셨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인데 앞으로 좀 단일화 어떻게 추진하실지 고관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제 토론회도 보셨지만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정책이나 이념, 생각, 그린 모든 당의 여러 인맥,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같은 생각이고 같은 정책인데 지금 우리 당이 좀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져 있으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윤 전 일정이 대통령이 중앙 탈당했는데도 외교관 불구하고 일정입니다. 당 지지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이 외교 과반을 프로토콜상 넘었는데요. 후보님이 이게 탈당의 이동을 효과가 하셔야 없는 돼요. 거 아닌가요? 탈당했는데 뭐 한다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는데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지율로. 왜냐면 아, 그거는- 후보님은 그거는- 30%. 자, 저건 제가 답변을 조용. 이충영 대변인입니다. 여기 진행자고요. 가면서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제가 탈당을 하라고 했거나 탈당을 하지 말라고 했거나 일체 없고요. 마치 이제 질문하시는 거는 탈당하면은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생각한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 것인데 그럼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느냐? 뭐 그건 올라간다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다 이런 건 말씀드릴 거 없고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뭉쳐서 확실하게 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큰 역할을 다들 함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일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특히 청년을 위해서 누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갈 것이냐 이 각도에서 좀 기자분들께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